짱 쉬운 유형 4 그리고 확장판입니다. 1번부터 해설 하나씩 하면서 개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할게요. 1번 지수 함수 3의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수 함수에서는 밑이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1보다 작고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함수로 그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로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얘는 밑이 3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개형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a, 27, 2, b 지난다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대입해 주시면 a, b 값 각각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7 나온다. 3의 2 플러스 2가 b. 그러면 이게 3의 세제곱이니까 둘이 같죠? a는 1. 자, 여기는 이게 3의 4제곱이니까 b는 81입니다.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82.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지수 함수, 이것도 증가하는 함수죠. 두 점을 지날 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4의 a제곱 마이너스 1은 4, 1제곱이죠. 그 다음에 4의 3 마이너스 1은 그러면 얘랑 같은 거니까 a는 2, 이거는 4제곱이니까 b는 16이다.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18이. 그 다음 3번. 자, 이것도 증가예요. 이 다음 증가함수 그래프가 x축과 a, 0에서 만나고 y축과 0, b에서 만난다. 이것도 대입하시면 돼요. 2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8은 0이다. 2의 a 플러스 2는 8이다.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얘네 둘이 지수끼리 같다 해주면 a는 1, 그 다음에 0, b에서 만난다 하니까 2의 0 플러스 2 마이너스 8은 b다. 그러면 4 빼기 8은 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둘이 더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2의 x제곱과 4의 x제곱의 그래프가 y는 64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증가함수예요, 둘 다. 근데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4의 x제곱은 더 급격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0,1은 둘 다 공통으로 지나는 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y는 64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상수함수로 그어볼게요. 이때 생기는 점을 각각 a와 b라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x좌표, b의 x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의 x좌표 구하려면 2의 x제곱이 언제 64가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2의 6제곱이죠. 따라서 x는 6. 그 다음에 b는 4의 몇 제곱을 하면 64가 되는지 보면 되죠. 세제곱쯤 되고요. 이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를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3으로 잡고 이만큼을 높이로 잡으면 되죠. 높이가 64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OAB는 넓이가 2분의 1 밑변 높이 계산해서 96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3의 x 플러스 m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자 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이제 얘를 증가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거는 모양을 변형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3분의 1의 x제곱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함수에 해당이 되고요. 저 3의 x 플러스 m제곱은 증가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려보면 3분의 1의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3의 x 플러스 m제곱은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으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때 m만큼 이동을 한 거여가지고 정확히 0,1을 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해둘게요. 0,1을 안 지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 하자 했습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 b예요. 순서에 맞게 생각을 해야 돼. 만나는 점 a, 만나는 점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의 길이가 26이래. 자, 그러면 확실한 좌표부터 구할게요. 3분의 1의 x제곱에서 b좌표는 0,1입니다. 그리고 a, b 길이가 26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0,27이 돼야지 선분 길이 26이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0,27을 여기다가 대입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3의 0 플러스 m제곱이 27이구나.
자, 그러면 3의 m제곱이 7, 3의 세제곱과 같아지므로 m은 3이 될. 6번 볼게요. 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나와 있죠. 근데 얘네들이 x는 2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a, b 선분 길이와 요김을 만족시키는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제 저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y절편 확인 좀 해볼게요. x에다 0 대입해주면 2 빼기 2여서 원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로그 함수 보시면 로그 2의 x 플러스 k여서 일단 증가하는 애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 건지 아니면 아예 얘가 확 넘어가지고 이렇게 저 위쪽에 그려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AB 길이가 6임을 생각을 해줄 때 우리가 큰 Y 좌표에서 작은 Y 좌표를 뺄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선을 그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를 2라고 해봅시다. 그럼 x는 2와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럼 a 좌표는 2, 여기다 2 대입해주면 6이 나오고 b 좌표는 2, 1 플러스 k가 나옵니다. 이때 1 플러스 k와 6 중에 누가 더 큰지 원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선분의 길이가 6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6에서 1 플러스 k를 빼서 6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 아까 초록색 있죠? 얘가 아예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여기서 k를 각각 구해보시면 됩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는 k가 k-5는 6이니까 11이고요. 이 밑에 거 같은 경우는 k는 마이너스 k는 5니까 1, k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양수 k 값은 11이 될 겁니다. 이거 음수니까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7번 볼게요. 로그 3의 x 플러스 27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절편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x가 0일 때 이제 로그 3이 27이잖아. 그러면 0,3이고 y가 0일 때도 구해봐야 되겠죠. 0은 로그 3의 x 플러스 27, 3의 0제곱은 1은 x 플러스 27.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6이죠. 그럼 마이너스 26,0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쟤네들 좌표 평면에다 찍어주면 0,3인 점이랑 마이너스 26,0인 점이랑 이렇게 찍히고요. 자,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 하자 그랬습니다. 이때 OAB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넓이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26, 3 곱해서 39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이거는 평행이동 내용이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면 이렇게,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면 마이너스 2만큼이면 이렇게 해주고 그 점이 7,a를 지난다. 7,a를 지난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2는 a이므로 답은 14. 그 다음 9번 2의 x제곱 그래프 또 평행이동이죠? 2의 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을 해주면 평행이동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 점 마이너스 1,6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6이 하나 있고요. 0,8도 있죠? 0,8도 있습니다. 이때 저 같으면 위에서 아래식을 빼줄 것 같아요. 이렇게 빼주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이 앞부분에서 2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분배 묶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계속해서 계산해줘야 되겠죠?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2래. 풀 바꿔줄 수 있고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 4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m은 2가 될 거고 m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을 구해줘야 되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플러스 2 플러스 n은 6, 2 플러스 n은 6, n은 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m제곱은 4, n제곱은 16이므로 더해주면 20이 나오죠.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자, y축에 대하여 대칭은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y는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어주고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줬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내고, x의 배수를 묶어내고, x 마이너스 3 평행이동 해주고,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2,5를 지난대요. 그럼 여기다 2, 5 각각 대입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는 3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11번 볼게요. 자,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x 플러스 m에서 이렇게 n만큼 빼주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모양이 다음과 같다. mn의 값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일단 좌표가 마이너스 1,0과 0,6을 지나면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대입을 2번 해서 m과 n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마이너스 1,0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0 이렇게 대입하면 고요. x에다가 또 0,6 이렇게 대입할 수 있으면 3의 1 마이너스 m 2 n이 6 그러면 또 위에서 아래쪽을 뺄게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m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3의 1제곱이니까 m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온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또 대입을 해주면 3, 2, n이 0이다. n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mn 둘이 곱한 값은 1번이 됩니다. 12번 로그의 그래프는 로그 2의 x 기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거래요. 자, 그러면 기존에 원래 y는 로그 2의 x가 있다고 볼게요.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얘랑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m에 해당되는 부분이 3이 될 거고요. n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둘이 곱해서 6이 되겠다. 그 다음 13번 볼게요. 로그 2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로그 b의 x 그래프와 점 16,2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16,2를 지나는 거고 얘도 16,2를 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16-a는 2, 16-a는 4, a는 12가 나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로그 b의 x에다가도 16,2를 대입해주면 로그 b의 16, b의 제곱이 16, b는 풀마 4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거는 로그에서 지금 여기를 우리가 밑이라고 얘기하죠. 밑 조건이 있었어요. 밑은요 1이 돼서는 안 되고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4가 될 거고 a는 12. 그래서 10a 플러스 b는 124가 될 겁니다. 14번입니다. 로그 2의 x 플러스 3의 점근선이 x는 k이다. 자, 우리가 로그에서 점근선은 어떻게 체크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로그 2의 x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부분이 진수라고 부르고요. 진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점근선을 체크를 할 때는 이 부분 진수가 0이 된다고 해서 x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면 그게 로그의 점근선 방정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 같은 경우는 x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지금 로그 2의 x 플러스 3의 점근선은 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k가 되고 k제곱은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2의 x제곱 플러스 5의 점근선 방정식은 y는 a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2의 x제곱 기본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는 점근선이 뭐였냐면 x축이었습니다. x축. 자, x축은 y는 0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고 2의 x제곱 플러스 5 같은 경우는 얘를 5칸 위로 올려주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점근선도 5칸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y는 5가 점근선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 문제에서 봤는데 로그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여기를 0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는 2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따라서 a는 5가 되고 b는 2가 됩니다. 둘이 더해주면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 3의 x제곱 플러스 5. 자, 3의 x제곱도 원래 x축이 점근선이에요. 하지만 5칸 올려줬기 때문에 이 친구의 점근선은 y는 5가 되겠죠. 그리고 자, 다음 곡선의 교점. 그러니까 이 점근선과 이 로그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y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그때 x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넘겨주고 그러면 3은 로그 3의 x이기 때문에 x는 3의 세제곱인 27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자,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일단은 개형부터 봐야 되겠죠. 자, 3의 x제곱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이 네모 박스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럼 한 번 더 접혀서 x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fx의 전반적인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좌표 평면에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저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옮겨서 얘를 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제 2사분면에 지나는 거죠. 하지만 얘를 점점 내려주게 된다면 어느 순간 이러한 순간부터는 제 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그 x가 0일 때 값이 이제 중요하다고 인식이 됩니다. 이 원점을 지날 때부터 제 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도 제 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거긴 한데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최대한 위쪽,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얘는 만족이 되긴 하지만 k가 최대값이 되진 않을 거예요. 따라서 0,0 원점을 지날 때 자연수 k가 최대값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플러스 k는 0이다. k는 27이다. 이렇게 보는 거.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다음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증가하는 애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자,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할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을 할 거예요. 자, 2일 때 함수값은 2의 4제곱 마이너스 3이므로 13이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되죠. 따라서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26이 나오죠. 자, 그 다음 19번 fx 다음 지수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러면 약간 감소하는 형태로 fx가 그려질 거고 1부터 3까지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게 fx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때 최대값은 언제 발생하냐면 x가 1일 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f1은 1 플러스 2분의 1의 0제곱 1이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다음 두 함수 둘 다 지수함수죠. 이거의 최대값을 각각 a, b라고 하지요. fx는 밑이 1보다 크므로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고요. gx 같은 경우는 이게 2x라고 되어 있어도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4분의 1의 x제곱과 동일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gx는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함수가 되고요. 자, 각각의 범위 한번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따라서 fx는 여기를 봐야 되고 gx는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최대값을 각각 a, b라고 하자고 했는데 최대값 여기서 발생하고 최대값 여기서 발생하죠. 따라서 f2를 구해줘야 되고 g 마이너스 1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f2는 9가 되고 g 마이너스 1은 4가 될 거예요. 둘을 곱해주면 3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밑이 1보다 작은, 한마디로 이거 감소함수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 근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에서 최소값이 3분의 1에, 여기서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1,3분의 1을 지난다는 거고요. 여기서 최대값 발생하죠. 마이너스 3, 라지 m이 이제 최대값, 이렇게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 같으면 이 확실한 좌표를 이 식에다가 넣어줄 것 같아요. a의 1제곱은 3분의 2. 따라서 fx는 3분의 2의 x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는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줘야 되는 거죠. 자, f-3은 그거 해주면 27분의 8하고 마이너스 1제곱, 이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럼 8분의 27이 됩니다. 이게 최대값이 되고요. 따라서 a 곱하기 8분의 27을 해주면 답은 4분의 9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로그 함수는 정의역 10 이상 22 이하에서 최대값 a, 최소값 b를 가진다고 했어요.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밑이 1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영어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10일 때, 22일 때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로그 함수는 이 범위에서 보는 거지. 여기 사이. 그럼 최대값 a는 여기 a에서 여기서 발생하고 최소값 b는 x가 10일 때 나올 겁니다. 따라서 10, b가 되고 22,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저 로그 함수에다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x에다가 10을 대입을 해주면 로그 4, 로그 2의 4 플러스 3은 b. 이게 2죠. 그럼 b는 5가 되고, 자, 로그 2의 16 플러스 3은 a가 되니까 여기가 a는 7이 됩니다. 둘이 더해주면 12가 나오죠. 자, 그 다음 23번 볼게요. 다음 로그 함수의 치역이 3 이상 5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을 정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고요. 어떤 특정 범위가 있다는 거지.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a부터 b까지가 정의역이 됩니다. 근데 이때 치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치역이 3 이상 5 이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3인 거고 여기가 5가 되겠지. 왜냐면 그렇게 설정해줘 딱 맞게 이제 들어가는 것. 그래서 a,3, b,5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저기다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로그 2의 2a-4는 3, 로그 2의 2b-4는 5. 자, 이렇게 해주면 2a-4는 8, 2a는 12, a는 6이 됩니다. 그 다음 이쪽도 풀어주면 2b-4는 32, 2b는 36, b는 18이 되므로 둘이 더해주면 24가 됩니다. 유형 4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럼 얘 자체의 전반적인 계형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여기 진수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진수가 작아질수록 전체 값이 같이 다운되는 구조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함수의 최소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 진수 부분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 알아내야 돼. 이 진수가 최소가 되는 거는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로 해석을 합니다. 표준형을 만들어주는 거죠. x-1의 제곱 플러스 27을 하면 표준형이 만들어지고, 아, 이때 x가 1일 때 27이 되는, 이게 최소가 되는 순간이구나. 그럼 최소값은 뭐냐면 x에다 1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 나온다고? 이 부분이 27이다. 그러면 걔를 계산하면 최소값인 거예요. 2 플러스 로그 3의 27. 이게 3이고 답은 5가 되겠죠.